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루닛입니다. 자, 루닛은 작년에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15배 가까이 뛰었고요. 13만 원대에서 이제 고점 찍고, 자, 마찬가지로 또 1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승분의 좀 대부분을 반납한 모습이긴 한데, 이제 이번 달 들어서 다시 한번 좀 가파르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반등이 진짜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진짜 반등일지, 자, 향후 주가의 흐름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은 앞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서 비중 축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은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구간인 만큼 이제 평단 관리 어떻게 진행하면서 향후에 탈출 혹은 익절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다양한 관점에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여전히 진입 가능한 괜찮은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뭐 꾸준하게 비슷한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반등은 아무래도 개인과 기관이 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외국인만 조금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훨씬 더 가파른 상승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신용 잔고를 보시게 되면 0.93 정도, 1% 미만 괜찮아 보입니다. 큰 걱정은 없고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일단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 14, 66, 139, 251, 올해는 675까지 올라주면서 매년 우상향하는 흐름도 좋아 보이고 그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전년 대비해서 수배씩 매년 거의 올라주고 있는 상황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적자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대비해서도 조금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 4개년도는 거의 마이너스 400에서 500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당기순이익은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씩 이제 적자가 내려가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조금 다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는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199, 과거 대비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제 좀 적자 폭이 커졌고 3분기부터 개선이 되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120에서 마이너스 100 소폭의 상승. 자, 4분기는 마이너스 178에서 마이너스 90을 나와주고 있어서 어쨌든 이제는 좀 전년 대비해서는 확실히 2분기를 저점으로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적자는 아직은 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우리 하반기에 또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부채 비율 보시게 되면 이제 완전 잠식을 했다가 이제 과거부터 꾸준하게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40, 13, 96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100 언더에서 나쁘지 않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점 최근에는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식 이후에 마이너스 1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계속해서 좀 마이너스 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점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EPS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폭을 줄여는 가고 있지만 여전히 빨간불이라는 거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빨리 흑자 전환을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좀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그래도 저점은 잡고 올라가는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올해도 배당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자, 적자가 유지가 되는 만큼 PER은 산출이 되고 있지 않고 마지막으로 PBR은 6.28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은 약간의 저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적자가 지속이 되는 만큼 우리가 엄청난 저평가로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좀 개선 가능성 이런 재료들 이제 요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약간 싼 구간으로는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분기 매출이 또 엄청나게 나왔죠. 아까 보시다시피 매년 수배씩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2분기에도 매출은 122억 정도 나와주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4.6%큰 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수치로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다만 루닛은 뉴질랜드 소재 의료 AI 기업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 인수에 따른 비용 증가 그리고 핵심 제품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 등이 이제 영업 손실 확대로 이어지면서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루닛은 올해 인수를 마친 이 볼파라 있죠? 헬스 테크놀로지 5월에서 6월 매출이 약 65억 원 기록을 하면서 2분기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 점은 또 괜찮았고요.
또한 AI 바이오마커 플랫폼 루니스코프도 글로벌 제약사 연구 분석 의뢰가 5천 건을 돌파를 하면서 매출 성장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좋았던 이유, 그리고 영업이익이 좀 아쉬웠던 이유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의료 AI 기업들의 전반적인 업황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각사가 제공하는 기술이 실증 테스트와 규제 샌드박스 등을 거쳐 국내 병원, 제약사에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 의료 AI 시장인데 올 들어 이제 의료 AI 기업들의 미국 진출도 잇따르고 있으면서 더욱더 기대가 커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이제 의료 AI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업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루닛은 다음 달 13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2024 유럽 종양학회에서 AI 바이오 마커 플랫폼 루닛 스코프를 활용한 연구 초록 1편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회에서 루닛은 AI 기반 면역 표현형 분류를 통한 진행성 위암 환자 대상 옵티보 및 항암 화학 병영 요법 치료 반응 예측에 대한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상승의 배경이 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공급 계약 체결 관련 내용입니다. 이제 지난 5월 인수했던 자회사 볼파라헬스가 이 미국 의료 시스템 인터 마운틴헬스와 유방암 검진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1일에.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이슈들이 좀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고요. 어쨌든 뭐 다양한 곳에 이제 활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 볼파라와 앞으로의 이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루닛 인사이트와 루닛 스코프 성장세가 또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는 더욱더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이슈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상당히 좋은 이슈들만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주가가 계속해서 반영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좀 올라주긴 했지만 여전히 들어갈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메리트가 엄청 크다. 뭐 그 정도까지 구간은 아니에요. 일단 시세가 조금 낮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조금 이제 성장성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그래도 진입은 괜찮은 구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전히 또 약간의 저평가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유자분들 이어서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최종 먼저 드릴게요. 1차와 최종으로 나눠 드릴 건데 최종은 8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겠죠? 자, 87,000원. 그리고 1차. 자, 1차 목표가는 63,0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정도. 일단은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63,000원까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까지는 일단은 노려보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되 여기서 일단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63,000원 도달했을 때 재료들과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죠. 실적이 이제 빠르게 좀 성장을 해주고 있느냐. 지금 숫자가 좀 지켜줘야 돼요. 영업이익이 아직도 사실은 막 크게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개선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흑자 전환도 조금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은 되지만 빠르게 좀 흑자 전환까지 우리가 도달할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실적들이 이런 것들이 좀 서프라이즈가 잘 나와주고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최종으로 8만 원대 87,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고점 부분까지 더 큰 폭의 상승 10만 원 넘어가려면 어쨌든 더 큰 모멘텀이 좀 들어와 줘야겠지만 지금 재료선 좀 힘든 상황이고 어쨌든 1차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종까지 가려면 여기서 한번 체크하고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절을 하시냐면요. 63,000원 도달했을 때 1차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봤을 때 더 올라갈 것 같다. 지금 추세도 좋고 재료도 계속해서 좋은 이슈가 들어오고 있다 하면은 여기서 한 절반 정도만 이제 덜어내시고 나머지 절반 비중은 최종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도달했을 때 1차 도달했을 때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 싶으면은 여기서 그냥 다 입절하시고 종목 교체 하시는 게 낫겠죠. 그 전에라도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오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1차와 최종으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이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대부분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물려 계신 분들 자, 1차 목표가 밑으로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3,000원 밑으로 평단 맞추는 걸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너무 고점에서 물려서 사실 여기까지 빼기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최종 목표가인 87,000원 밑으로 빼주시되 가능한 구간까지는 최대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라인 하나만 더 드릴 건데, 다만 여러분들이 57,000원. 자, 57,000원 요 정도. 자, 57,000원 밑에 계신 분들은 물 타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보유만 해 나가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요 밑에서는 물 타지 말고 보유만 하세요. 자, 그래서 구간별로 여러분들 이제 물타기 전략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전략에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